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첫 현장 방문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선택을 하면서 이 키스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 100년을 위해서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상록 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올해 3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상당히 바쁘게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첫 해부터 프로그램 매니저, PM 제도를 도입을 하셨다라고 들었고요. 임무 중심의 연구소 체제로 조직을 또 개편을 하셨어요. 이 조직 개편하시는데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는데 도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기대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PM제도 도입은 임무중심 연구소를 위해서 도입한 거고요. 예. 따라서 임무중심 연구소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0년이 넘게 키스트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 시절에는 그 경제발전의 주역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결과물이 좋은 논문이나 특허를 나오는데 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연연이 논문이나 특허를 쓰는 곳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좋은 성과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감동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거죠. 따라서 논문이나 특허를 가지고 더 나아가면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임무입니다. 즉 스포츠랑 비교해 보면은 열심히 축구를 잘하자. 이런데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4강 가자 이런 게 이제 임무가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연구를 조금 더 결과물을 잘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임무를 하나씩 설정하고 그 임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그 감독이 바로 PM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구가 월드컵 4강 갔던 그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임무 중심의 연구소가 지금까지 해왔던 논문 특허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걸로 확장을 한 거고 그 임무를 잘 끌어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들을 끌고 가서 임무를 성공할 때까지 끌고 가는 지도해주는 그런 감독이 필요한 건데 바로 그 감독이 PM이고 그런 의미에서 임무중심 연구소로 바꾸고 PM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한마디로 목표 설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또 국민에게 감동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설정은 임무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M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우리는 무슨 임무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임무 설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월 1일에 3개, 9월 1일에 2개 해서 총 저희 키스트에는 임무중심 연구소가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 AI하고 로봇이 아주 인기인데요. AI하고 로봇을 잘 융합을 하면은 공장에서 근로자 대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혼자 귀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로봇이 쫓아가면서 안전을 지켜준다든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CCTV를 보면서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AI와 로봇을 융합해서 사회 안전 체계를 구축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임무가 되겠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를 좀 더 싼 값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를 리드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하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며 우리 국민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임무 수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 키스트가 잡은 임무 5개는 키스트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키스트가 꼭 해야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임무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꼭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시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난 7월에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자리에서 도전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잃어버린 연구 본능과 잠든 야성을 깨워야 된다라고 또 후배들에게 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 어떤 의미와 뜻이 좀 담겨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꿈이 없는 과학기술자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이거를 자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좋은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그 연구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예.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서 도전 정신이나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매너리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졸업식인가에서 그 하이브에 계신 어떤 사장님인가 네, 대표님께서 방시혁 네, 방시혁 대표님께서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예. 그 분노가 화를 낸다라기보다는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분노를 말씀하셨어요. 열정을 넘어서는 분노. 그렇습니다. 예. 바로 저희 과학기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미래에 올 세상을 바꾸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예. 변화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본능이고 야성이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계속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젊은 후배들한테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좀 과거와 달라졌나요? 그래서 좀 쓴소리를 하신 건가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강릉 분원에서 분원장으로 또 한동안 역임을 하셨는데 강릉의 성장을 도왔던 경험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강릉의 발전에도 또 임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에 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강릉의 그 과거를 삼아서 시범 사업으로 전북의 기술 성장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분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강릉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는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강릉 분원장을 한 3년 좀 넘게 해봤는데 제가 강릉 홍보 대사는 아닙니다만 한 인구가 한 22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인프라가 좀 모자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 발전의 최고의 방법은 기업과 함께 지방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경험을 강릉에서 했고요. 이번에 전북 분원에다가 익산을 중심으로 한 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든 것은 바로 대학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저희 같은 연구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예, 예. 그래야지 지방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강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에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릉 지역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특화시켰다라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전북 지역에서 어떤 거를 좀 더 특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구상하신 게 있으실까요? 강릉은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을 특화시켰고요. 전북 분원은 저희들이 복합 재료 분야가 특화된 분야입니다. 예. 따라서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복합 재료를 이용한 탄소 복합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역의 대학들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이것의 가장 큰 효과는 기업이나 대학과 연구소 간의 벽 허물기가 가장 큰 어떤 도입 목표가 되겠고요. 예. 그를 통해서 지역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그를 통해서 기업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지역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네. 그런 그림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내용 외에 지금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추진 과제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뭐 연구를 본업으로 하니까 연구는 잘하고 있고요. 네. 연구를 연구에 그치지 말고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크게 지금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가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결과물들을 국내에 머물게 하지 말고 글로벌로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글로벌 진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물들을 새로운 어떤 결과물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창업을 붐을 조성할 단계까지도 한번 올려보자라는 예. 것이고 우리의 결과물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시장은 글로벌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해 나가자라고 네. 하는 창업과 글로벌화 이 두 가지를 주요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창업과 글로벌화. 창업을 하는 우리 학생과 기업들은 또 글로벌로 또 나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게 일석이조가 하기 되겠네요.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취임을 하신 지 이제 6개월 되셨는데 말씀하신 그 분노와 열정과 포부가 뭐 인터뷰 내내 한동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과 좀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취임하면서 저희 키스트의 비전을 글로벌 인류의 품격을 갖는 월드 클래스 키스트로 삼았습니다. 네. 1등이라는 말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본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1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라고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품격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인류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글로벌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글로벌 인류의 품격을 갖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당연히 글로벌에서의 인류의 품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월드 클래스 예.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월드 클래스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글로벌 인류의 품격을 갖는 월드 클래스 키스트가 지향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인류화, 글로벌화를 해야 되고 결과물들을 창업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연구 지원 시스템도 최고의 세계 인류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네. 모든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시스템들이 하나씩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키스트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키스트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상록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